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정말로 충격적이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딸의 결혼식 날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한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칩니다. 이 결혼을 당장 멈춰야 해요. 저 신부 아버지는 제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랑과 그 여자의 아들이 같은 생년월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신랑 신부가 남매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 말이에요. 이게 바로 김성호 58세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평생을 모범적인 가장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어떻게 딸의 가장 행복한 날을 지옥으로 만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고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들 것입니다. 과연 숨겨진 과거는 정말로 영원히 묻힐 수 있을까요? 완벽해 보였던 가장의 비밀. 김성호 58세.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남자였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바람 한 번 피우지 않았고 집에서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자상한 남편. 그리고 딸 지은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버지였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법이에요. 성호에게는 27년 동안 아내와 딸에게조차 숨겨온 끔찍한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혼외자였습니다. 그것도 현재 아내와 결혼하기 직전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까지 낳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성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바로 외동딸 지은의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완벽해야 해. 새벽 6시에 일어난 성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바로 그날 자신의 치밀하게 숨겨온 과거가 폭발할 줄은 말이에요. 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너무 떨려서 어떡하죠? 평소 당찬 딸이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 모습에 성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공주님, 아빠가 바로 갈게. 웨딩홀 신부 대기실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딸을 본 순간 성호는 정말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예뻐도 되나? 아빠는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이야.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처남 진우가 성호를 복도로 불러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거든요. 형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친척들이 자꾸 수군거리는데 형님 집안에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순간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송송 맺혔고요. 설마 알아낸 건 아니겠지? 성호의 마음속에 27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지옥에서 온 여자. 오후 2시,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어요. 웨딩홀에는 양가 친지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죠. 성호는 턱시도를 단정하게 입고 하객들을 맞이했어요. 성호야, 축하한다. 지은이 정말 이쁘게 컸더라. 이웃들과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어요. 성호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웨딩홀 입구에서 누군가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고개를 돌린 성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한 중년 여자가 서 있었는데 마치 장례식장에서나 볼 법한 검은 정장을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어요. 윤정, 55세, 27년 전 성호와 뜨겁게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성호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 순간 성호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27년 동안 철저히 잊으려 했던 과거가 딸의 결혼식 날, 그것도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윤정은 성호와 눈이 마주치자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드디어 찾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리고는 웨딩홀 맨 뒤편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내 정숙이 다가왔어요.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얗네. 아, 아니야. 긴장해서 그래. 성호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윤정에게만 향했어요. 윤정은 움직이지도 않고 오직 성호만을 째려보고 있었어요. 마치 27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27년 전 기억이 성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그는 정숙과 약혼한 상태였는데 윤정과 불장난을 했거든요. 그리고 윤정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성호는 도망쳤어요. 비겁하게 말이에요. 지옥의 시작. 폭로의 순간.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대성당을 가득 메우며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 아버지 성호의 팔에 의지하며 천천히 버진로드를 걸어 내려왔어요. 와, 정말 예쁘다. 신부가 천사 같아.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는 처음 봐. 300여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감탄사와 축복의 말들이 웨딩홀을 가득 메웠고 곳곳에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성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보배 같은 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지은의 손을 신랑 민수에게 정중히 건네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딸 정말 잘 부탁하네. 이 아이가 평생 행복할 수 있도록. 민수는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목숨을 걸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어요. 흰 수염의 원로 목사님이 성경을 펼치며 장엄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신랑 신부님. 오늘 이 아름다운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영혼이 하나가 되는 신성한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웨딩홀은 숭고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어요. 샹들리에의 은은한 조명 아래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제단이 마치 천국의 한 모퉁이처럼 아름다웠어요.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양가 부모들은 감격에 겨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갑자기 웨딩홀 맨 뒤쪽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웅장하던 결혼 행진곡이 뚝 끊어졌고 주례사 목소리도 급작스럽게 중단되었어요. 웨딩홀 안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300여 명의 하객들이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일제히 뒤를 돌아봤어요. 어른,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어요.
신랑 민수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고 신부 지은이는 베일 너머로 무서움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곳에 윤정이 서 있었어요.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마치 복수의 여신이 강림한 것 같았어요. 그녀의 온몸에서는 27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한, 억울함과 절망이 마치 검은 오라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하얀 웨딩홀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마치 천국에 나타난 지옥의 사자처럼. 이 결혼, 당장 멈춰야 해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강렬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인한 전율이었습니다. 웨딩홀이 순식간에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윤정은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운명의 시계추처럼 규칙적이었어요. 하객들 사이의 복도를 따라 제단을 향해 다가오는 그 모습은 마치 심판의 날 불려나온 증인 같았어요. 또각,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만이 적막한 웨딩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성호의 심장을 찌르는 단검 같았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어요. 웨딩 플래너인가? 미치광이 아닌가? 왜 저러는 거지? 하지만 성호는 알고 있었어요. 그의 온몸에서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이럴 수가 없다. 지금이 아니다. 오늘이 아니다. 윤정이 제단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외쳤어요. 저 신부 아버지, 김성호. 그녀의 손가락이 성호를 똑바로 가리켰어요. 마치 죄인을 지목하는 검사의 손가락처럼. 성호의 온몸에서 모든 체온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세상이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7년을 기다린 이 순간. 복수의 순간. 당신. 제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터졌다.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뭐라고? 저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이런 일이. 웨딩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비명소리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아니야. 성호가 다급하게 두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나는 저 사람 몰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왜 이러는 거예요? 지은이 베일을 벗어던지며 소리쳤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다니. 하지만 윤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7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그녀의 마지막 무기들을. 첫 번째는 사진이었어요. 1995년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찍은 사진. 젊은 성호와 윤정이 서로를 꼭 껴안고 있는 모습.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성호는 윤정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있었고 윤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성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건 아빠가 젊었을 때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게 뭔 상관이. 1995년이었어요. 윤정이 사진을 높이 들어 보였어요. 당신과 내가 사랑했을 때, 그리고 내 아이를 가졌을 때. 윤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오래되어 약간 누렇게 변색된 공문서였어요. 이것 봐요. 출생증명서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1996년 3월 15일 태어난 당신 아들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하객들의 비명과 탄성이 웨딩홀을 뒤덮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어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성호가 절규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윤정은 세 번째 증거를 꺼내 들었어요. DNA 검사서예요. 최근에 발급받은 공식 문서였습니다. 99.99% 일치. 김성호, 당신이 제 아들 김준호의 친부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웨딩홀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울음소리, 비명소리, 욕설, 탄성이 뒤섞인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지은이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민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성호는 27년 전의 죄가 마침내 그를 찾아온 이 순간을 절망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완벽했던 결혼식이 지옥으로 변하는 데는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끔찍한 진실. 성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시선들이 화살처럼 그를 찔렀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성호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오해라고요? 윤정이 비웃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가방을 뒤졌어요. 낡고 누런 편지 뭉치가 나왔어요. 이것도 오해인가요? 정아 사랑해. 평생 너만 바라볼게. 이게 당신이 저한테 쓴 연애 편지예요. 윤정이 편지를 읽어내려가자 하객들이 더욱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이것, 병원 진단서였어요. 1995년 11월, 임신 6개월 진단서.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는 증거. 엄마. 지은이가 어머니 정숙에게 달려갔어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7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죠.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랑 측 가족들은 서로 눈짓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순 없어. 우리 민수가 무슨 죄야? 그런데 윤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더욱 충격적인 폭탄을 터뜨렸거든요. 여러분, 아직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윤정에게 집중했어요. 제 아들, 김준호, 올해 27살이에요. 혹시 신랑분은 몇 살이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27입니다. 우리 준호도 27이에요. 그런데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이 순간 웨딩홀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3월 15일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세상에,
우리 준호와 똑같은 날이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웨딩홀은 완전한 지옥으로 변했어요. 설마요. 지은이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우리가 남매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근친상간이야. 하객들의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신랑 측 가족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더러운 일이 어디 있어. 당장 결혼 취소야. 우리 민수가 무슨 죄냐. 지은이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응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웨딩홀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딸의 가장 행복한 날이 지옥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운명의 검사 결과. 3일 후 병원에서 마침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성호, 정숙, 지은, 민수, 그리고 윤정까지 모두 의사 앞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이 결과에 달려 있었거든요.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입을 열었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김성호 씨와 박민수 씨 사이에는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휴.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히 두 분은 부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박민수 씨와 김지은 씨는 남매가 아닙니다. 지은이와 민수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거였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민수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우리 가족은 충분히 창피당했어요. 이런 더러운 집안과는 절대 연을 맺을 수 없어요. 어머님, 제발요. 지은이가 애원했어요. 안 돼요. 민수야, 집에 가자. 이런 집안 사람들과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아. 신랑 측 가족들이 모두 자리를 떠났어요. 민수는 마지막까지 지은이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것도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진료실에는 성원의 가족과 윤정만 남았어요. 이제 만족해. 정숙이 윤정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네, 만족해요. 윤정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27년 동안 품어온 원한을 다 풀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 딸은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거예요. 마치 우리 준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말을 듣자 정숙은 완전히 폭발했어요. 찰싹. 정숙이 윤정의 뺨을 후려쳤어요. 이 나쁜 년.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윤정은 뺨을 만지며 오히려 웃었어요. 때려도 좋아요. 어차피 이미 늦었거든요. 당신들의 행복은 완전히 끝났어요. 파괴된 가정. 3주 후 성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정숙은 짐을 다 싸서 친정으로 떠났고 지은이는 원룸을 얻어서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한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집은 이제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뜻밖의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지은이가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연락도 안 받고.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날 밤 성호는 교회로 향했어요. 깊은 밤 텅 빈 교회에서 성호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하나님, 제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젊은 시절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딸의 인생까지 망쳐버리다니. 27년 동안 억눌러 놓았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윤정을 만났어요. 오랜만이네요. 윤정이 먼저 말했어요. 정아, 이제 됐잖아. 복수도 다 했고. 됐다고요? 우리 준호는 아직도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27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성호는 지은이 원룸 앞에서 기다렸어요. 퇴근하던 지은이가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아빠, 뭐하러 여기 왔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러.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민수와는 어떻게 됐어? 끝났어요. 아빠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고요. 쾅. 지은이가 집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성호는 계단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끝나지 않은 지옥. 6개월이 흘렀어요. 성호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직장에서도 이 일이 소문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결국 명예퇴직을 했죠. 어느 날 윤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키 큰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바로 윤정의 아들, 성호의 친아들이었어요. 성호는 처음 보는 아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어머니한테 모든 얘기 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당신이라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27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정자만 제공한 사람일 뿐이에요. 어려서부터 친구들이 너 아빠는? 이라고 물을 때마다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봐야 했어요. 당신은 비겁했어요. 무책임하고 이기적이었다고요. 저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27년 동안 없어도 잘 살았는데. 준호가 뛰쳐나가 버렸어요. 윤정이 성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맞죠? 이게 당신이 만든 결과예요. 당신의 죄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한 달 후, 성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아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지은이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의 딸로 살기 싫어요.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어요. 지은아, 민수와도 완전히 끝났어요. 그 가족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아빠 때문에 제 사랑도, 제 행복도 모두 없어졌어요. 지은이가 결혼 서약서를 찢어서 바닥에 던졌어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의 딸이 아니에요. 파멸의 결말. 1년이 지났습니다. 김성호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 정숙은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딸 지은은 정말로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윤정의 아들 준호는 아직도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은이는 아직도 혼자예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 사람의 과거가 만들어낸 파멸의 결말입니다. 성호의 젊은 시절 단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보셨죠?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 딸, 그리고 숨겨진 아들까지. 모든 사람이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숨겨진 과거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가장 행복해야 할 날조차 지옥으로 만들어버리죠. 김성호는 지금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 후회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원망하면서 말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릴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숨기고 있는 과거가 있으신가요? 그 비밀이 언젠가는 가족들에게 발각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없으신가요? 김성호처럼 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참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정직한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충격적이고 교훈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